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의강좌 준비위원회 사무국장 이득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뭐 어려운 좀 발걸음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뭐 날씨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 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원래 강사가 김태동 교수님으로 확정이 됐다가 그분이 이제 건강 문제가 있어가지고 급하게 이제 좀 강사를 변경을 했습니다. 여러분 김태동 교수님으로 알고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오늘 또 김태동 교수님 못지않게 강의해 주시는 우리 방학진 실장님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더 멋진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결의강좌 준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우리 그 이필립 선생님 말씀을 잠깐 사전 말씀으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필립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운이 없어서 김태동 교수가 몸이 아프다든가 건강상 이유로 못 오게 하셨는데, 아무튼 그건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예, 내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여는 마당, 이러죠. 여는 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귀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달걀 이야기입니다. 달걀 이야기. 닭알이 달걀이죠. 달걀이 닭알이고 한문으로는 계란이라고 그러죠. 계란. 닭개자, 알란자. 근데 이 계란 던지기라는 얘기를 왜 하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혼쭐을 내야만 되는 나라가 지금 두 개가 늘어났습니다. 하나는 쌀미자 나라국자 쌀국이라고 그러는 양키 나라 미국이고 또 하나는 쪽발이 일본 나라입니다. 이 두 군데에 혼쭐을 내는 달걀 던지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의견을 내놨었는데 달걀은 세 알씩 던지면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 알씩 첫 번째 던질 때의 이야기와 두 번째 외침과 세 번째 피켓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는 너무 긴 얘기가 돼서 하지 않고 요 며칠 전에 일본 문화원에 계란 3개 던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그 녀석들이 며칠 전에 중학동으로 일본 문화원을 옮겼더라고요. 우린 그것도 모르고 가서 던졌는데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염수 문제로 얼마나 우리 온 세계가 떠들썩합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놈들입니다. 인류의 미래에 있는 바다에 핵 폐기물 오염수를 버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나라는 양키 대사관이나 양키 문화원, 양키 부대, 미군 부대 이런 데에다가 달걀 3알씩을 던지면서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외침을 얘기하면 놈들이 처음에는 우습게 보겠지만 계속적으로 초등학생서부터 중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시민, 노동자, 농민 이런 사람들이 달걀 던지기에 합류하면은 내가 볼 때 서서히 놈들은 물러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뜻을 모아서 미식민지를 벗어나야 되고
일본의 자위대 침투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과 미국을 대상으로 달걀 던지기 활동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 얘기는. 고맙습니다. 네, 저희 결의 강좌는 서울의 소리, 촛불행동, 민생경제연구소 그리고 돌베개 산악회가 이제 공동으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관 단체 중에 하나인 우리 촛불행동의 권호혁 대표님 말씀을 또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요. 지금 촛불 우리가 대행진 한지도 지난 8월 달로 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다시 또 촛불 집회가 또 커지고 있는 양상이에요. 최근에 핵폐수 무단 투기 사안이긴 한데 우리 국민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초점을 정확히 맞추고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일본의 지금 폐수 방류장에 밸브를 잠궈야 되잖아요. 이미 이제 방류가 됐기 때문에 밸브를 잠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장 인접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단을 요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럴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포함해서 핵배기 투기 문제 포함해서 한미일 삼각동맹 문제 그리고 지금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문제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을 적으로 선포하고 싸우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 또 역사 왜곡 비롯한 등등의 온갖 이 총체적인 이 싸움을 지금 벌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전쟁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전쟁 전에 국내를 정리하겠다고 하는 역사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정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촛불이 당장 핵폐수 방류를 반대하는 싸움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이제 평화 문제까지 감당하는 그런 촛불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고 그 방향을 지향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이 역사 왜곡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정확히 좀 얘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고요. 함께 끝까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결의 강좌는 지금 뉴스타파 이영유홀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의 소리, 촛불행동, 촛불전진, 안진걸 TV 등 여러 군데 매체에서 지금 방송이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방학진 실장님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민족문제연구소 실장님이시기도 하면서 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대외적인 그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랄지 새날이랄지 또 여러 군데 매체에도 굉장히 많은 출연을 하셨던 분이죠. 우리 방학진 실장님 최근에 이제 홍범도 흉상 이전,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관련돼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자, 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얘기들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 방학진 실장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학진입니다. 강의 시간이 10분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10분 짧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항상 수업하면은 아무리 뭐 비바람이 불고 늦게 오고 지각하고 해도 점심시간 꼭 지켜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5시 반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저도 존경하는 김태동 교수님 강의하셔야 되는데 김태동 교수님 보러 오셨다가 이상한 사람 나와가지고 중간 가지 마시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식당 갔더니 밥집에 갔는데 밥이 떨어졌어요. 그럼 주인이 그냥 내보내지 않죠. 일로 와. 햇반이라도 먹어. 햇반이라도. 제가 오늘 햇반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햇반의 역할을. 여러분도 오늘 다 아시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주제가 결의 강좌니까 공부해야 오래 갑니다. 공부해야. 학습하는 사람이 변절하지 않고 오래 갑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인터넷에 없는 얘기예요.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제 네이버에 없는 얘기만 제가 골라서 할 거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올 때 그 2시에 국방부 앞에서 흉상 그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한다는 분들 했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왔거든요. 그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 하잖아요. 입만 달면. 별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맨날 자유민주주의 얘기해요. 잘 모르는 사람들, 공부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헌법에 충성하라. 헌법에 충성하라.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제발 좀 헌법에 우리 충성합시다. 제발 좀. 대한민국 헌법에 좀 충성해 봅시다. 헌법 법률학자인데 암기만 해가지고 사법시험 봐가지고요. 헌법 공부를 잘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헌법이 뭔지 헌법에 충성하는 그 헌법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요. 전 세계 헌법 중에 대한민국 헌법을 한마디로 저희가 얘기한다면 저는 대단히 친절한 헌법이다. 친절하다. 영어로 말하면 very kind한 헌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 헌법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나라 헌법 1조 뭐 2조 뭐 우리는 그런데 120조가량 되는 헌법을요. 아주 친절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헌법에. 그 요약문이 바로 전문이라고 하죠. 앞에 있는 글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알면 우리가 100 몇 조 몰라도 돼요. 예.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친절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옛날 우리 국민교육 헌장 다 외웠지만 헌법 전문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헌법에 충성해야 되니까. 예. 자 봅시다. 그럼 헌법은 그런데도 저는 더 친절하기 때문에 친절한 저로서는 그 긴 전문을 또 줄였습니다. 제가 줄였어요. 더 줄였는데 그러면 헌법에는 그러면 몇 마디만 남을 거냐? 딱 3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3단어로 압축할 수 있어요. 빨간색만 보시면 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난 우리 대한국민입니다. 이거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국민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 1번 이제 1. 임시정부의 법통. 2. 4.19 민주이념. 3. 조국의 평화통일입니다. 독립, 민주, 평화통일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은요. 독립운동이다. 독립운동만 생긴 나라다. 두 번째, 이 불의가 뭡니까? 불의. 정의가 아닌. 가로 열고 이승만이죠. 이승만. 이승만의 한 권 민주이념 계승하고. 세 번째 뭐예요? 우리가 6.25 때 동족 상전을 통해 가지고 한번 무력으로 한번 통일 한번 해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통일은 좋은데 무력 통일이 아니고 싸워서 통일하는 것이 아닌 평화적으로 통일하라는 건 통일. 그럼 이야기가 다 된 겁니다. 이 세 개만 하면 우리는 헌법에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면 헌법의 3대 정신을 다 정면을 위배한 정권이거든요. 임시정부 법통 위배했죠. 광복절 없애려고 하고 건국절 이야기했죠. 자, 첫 번째 정신 위배했죠. 두 번째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승만 기념관 만드는 거. 이승만 기념관 만드는 것은요. 헌법의 2대 정신을 위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걸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북한의 참수작전 일으켜가지고 김정은 목을 따가지고 통일하자. 헌법의 세 번째 정신인 평화통일 정신을 위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긴 얘기할 거 없이. 우리는 헌법주의자다. 나의 이상과 사상은 어디에 있는가? 헌법에 기록되어 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달리려면 적어도 이 정도 3대 헌법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헌법에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윤석열 주의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윤민석 씨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정말 저는 한국의 헌법학자들은 다 윤민석 씨한테 상을 줘야 된다고 봐요. 그 많은 헌법학자가 있긴 하지만 국민들에게 헌법 1조 1항을 이렇게까지 알려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 누구? 없거든요.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민주공화국. 그런데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잘 몰라요. 사실은. 1조 1항인데. 민주는 알 것 같은데 공화가 뭐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하면 지금 가슴이 쫄리죠. 그죠? 공화 좋은 말입니다. 공화 좋은 말. 예. 자, 우리나라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다고 했습니다. 임시정부의 정신과 지금 임시정부가 없어지지 않았고요. 그 정신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임시정부의 정신이 무엇인가? 저는 친일파 청산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얘기 있겠지만 자, 첫 번째 임시정부가 생기고 난 다음에 처음에 1년 만에 임시정부 기관지 통해서 7가지 불의의 친일파는 죽이라고 행동강령을 발표합니다. 이 행동강령은
드골보다 20년 빠른 겁니다. 드골이 1940년에 프랑스의 남쪽을 빼앗겼죠. 나치에게. 그 BC 정권이라고 하는데 남쪽을 빼앗기고 어떻게 합니까? 남쪽을 빼앗겼을 때 싸우지 않았어요. 프랑스 장군이. 빼땡이라고 하는 프랑스 별 5개 장군이 싸우지 않았어요. 그 빼땡은 1차 세계대전의 프랑스 영웅이거든요. 많은 프랑스인들이 나치가 쳐들어왔을 때 1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빼땡이 조국 프랑스를 지킬 것이다 했는데 안 지켰습니다. 안 지키고 남부 프랑스를 히틀러한테 줘버렸어요. 그래 놓고 변명을 빼땡이 뭐라고 했냐? 나는 항복한 것이 아니야. 나는 협력했어. 나치와 협력. 우리 영어로 하면 콜라보레이션이죠. 콜라보레이션. 프랑스 말로 하면 콜라보입니다. 콜라보.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콜라보의 그 C를 대문자로 쓰면요. 빼땡인 나치와 손잡았던 부역이라고 표현합니다. 부역. 그러니까 C를 대문자로 쓴 콜라보는 부역이죠. 소문자로 하는 콜라보는 좋은 겁니다. 우리 콜라보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재즈도 콜라보하고 국악하고도 콜라보도 하고 그러죠. 바로 거기서 나온 말이 콜라보.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한테 너 콜라보야 하면 되게 싫어해요. 우리로 말하면 너 친일파지 이런 얘기거든요. 예. 우리가 친일파를 욕하는 것보다 더 싫어합니다. 너 콜라보지라고 하면은. 자, 이거는 1920년 드골이 그 빼땡에게 반기를 들고 별 2개밖에 안 되는 투스타밖에 안 되는 드골이 야 빼땡 너는 과거에는 영웅이었지만 지금은 콜라보야. 너를 나는 나의 지휘자로 인정 못해. 난 망명할 거야. 어디로? 바다 건너 도보 해협 넘어가지고 영국 런던으로 가서 자유 프랑스를 선포합니다. 그게 임시정부예요. 망명 정부죠. 그래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프랑스인들에게 말하죠. 이제부터 빼땡에게 충성하지 마라. 빼땡은 이제 배신자가 되었다. 프랑스의 전통은 지금 나에게 와 있다. 자유 프랑스에게 와 있다. 그런 다음에 다 레지스탕스로 들어와라. 주변에 있는 콜라보를 죽여버려라. 우린 그 얘기를요. 1940년 드골이 하는 건 우리는 20년 전에 한 겁니다. 바로 1920년도에. 우리가 수출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20년이 지났습니다. 1941년 중국의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일본이 승승장구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죠. 진주만 폭격을 41년도에 하거든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버르장머리였고 오만 방지한 일본이 미국만 건드리면 미국이 참전한다. 미국이 참전하면 독립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41년이 되니까 드디어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고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곧 독립이 다가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조국에 돌아가서 나라를 정식으로 만들어야지. 정부 수립해야지. 그러려니까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건국 강령이거든요. 되게 길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거죠. 이때는 친일파를 어떻게 죽여라라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때는 문건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그중에서 핵심적인 건 뭐냐? 친일파 어떻게 해야 돼? 나라 세운 다음에 친일파는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하면 되는 거구나. 과거에는 죽여라. 근데 20년이 지나니까 임시정부도 세련해졌어요. 좀 세련해졌어. 아, 친일파 죽일 필요 없구나. 친일파에게 권력만 주지 않으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친일파에게는 해방이 되면 국회의원, 장관, 차관, 고위급 공무원 못하게 하면 되겠구나. 투표권 안 주면 되겠구나. 굳이 죽이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거를 글로써 만들죠. 이것도 친일파 청산의 아주 세련된 방식이죠.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7월 17일 재헌절 때 만들어진 재헌헌법 101조에는 바로 반민특위를 제정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서 반민특위가 만들어지고 반민특위가 결국은 아시겠지만 그 이승만에서 강제 해체됐죠. 이 동네가 지금 충무로역 그 1번 출구 쪽인데 여기 좀만 올라가면 언덕이거든요. 남산 언덕 자락인데 반민특위 위원장 관사가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이 충무로에서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 선생님 관사가 멀지 않아요. 자, 이 영화의 그 암살 2015년 암살의 영화의 그 장면이죠. 이 반민특위 재판부가 밀정을 잘 처벌했어야 되는데 친일파에 의해서 반민특위가 실패했죠. 이때부터 우리는 임시정부의 친일파 청산 노력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칠가살은 뭐냐? 20년도에 말하던 칠가살 7가지 불의의 친일파는 죽여버려라는데 핵심은 뭐예요? 일본은 일본 놈이에요. 일본 놈. 남바와는 일본 놈. 그죠? 저게 괴수 누굽니까? 천황이라든지 정부 총감이라든지 총독이라든지 일본 놈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2번부터 7번은 뭐예요? 조선인. 조선인 친일파죠. 그러니까 칠가살은 뭡니까? 친일파 청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7가지의 친일파는 죽여버려라. 임시정부가 지시했죠.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뭐예요?
임시정부의 법통과 정신을 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친일파 청산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암살에서 영화 마지막 장면인데 이 장면이 저는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암살은.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칠가살에서 기인하는 장면이거든요. 전지현이 독립운동가고 처음에 이정재도 독립운동 하다가 변절했죠. 그다음에 이거는 그 이정재의 부하였는데 총에 맞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턱이 나가가지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 당시엔 죽은 줄 알았지만 살아 있었죠. 살아 있어가지고 반민특위에서 무죄 받고 나오는데 죽은 건데 이때 이 사람이 말을 못 하니까 수화를 하죠. 수화. 이 수화를 전전 씨가 번역해 주죠. 통역해 주죠. 그 멘트가 이 영화의 마지막 대사이면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백범 선생이 말했다. 염석진이가 친일파면 죽여라. 그 명령 지금 실행합니다입니다. 그 명령 지금 실행합니다. 이게 이 영화의 마지막 대사거든요. 이렇게 막 수하면 그 얘기해요. 안 됐죠. 반민특위가 성공했으면 됐을 텐데 안 됐죠. 안 됐지만 바램을 담은 겁니다. 이 영화는. 이 장면이 아주 인상 깊다. 그리고 이 영화는 바로 칠가살에서 모티브를 따온 장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임시정부 기관지입니다. 독립신문, 칠가살, 1, 2, 3, 4, 5, 6, 7 해가지고 칠가살 어떤 놈들인지 아주 설명을 잘 해놨어요. 행동강령, 국민행동강령을 잘 만들어 놓은 경전입니다. 경전. 예. 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민주는 알겠죠, 여러분들? 민주는 공화는 잘 모를 수 있. 아니, 때문에 민주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 민주란 말이 없는 말이 수입이 됐거든요. 조선왕조 실력을 보면요, 민주라는 말이 지금의 민주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는 이 민주의 데모크라시의 개념은 조선 성종 때까지도 없는 개념이었던 거죠. 데모크라시를 몰랐어요. 성종 때는, 조선 때는. 그때 민주가 뭐예요? 잘 보면 왕을 뜻해. 왕, 킹. 백성의 주인. 나. 짐이고 국가다. 나야, 나. 성종이에요. 성종. 이때의 민주는 왕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종쯤 오니까 뭐예요? 민주가 바뀌었죠. 아, 알고 보니까 프랑스는 민주국이더라. 프랑스는 루이 16세가 없어지면서 왕이 없는 나라가 됐더라. 라고 하는 한자는 같지만 없는 개념,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없는 개념이 봉건 말기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점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민주의 개념을 조금씩 그러니까 데모크라시를 뭘 표현할까 하다가 도저히 못 찾은 거예요. 못 찾으니까 과거의 다른 개념을 가지고 바꾼 거죠. 핵심은 우리나라에서 민주의 개념은 민의 주인, 즉 왕, 킹에서 민의 주인으로 변화된 것이다. 이게 민주입니다. 이 민주의 개념을 언제부터 알았다고요? 구한말부터 알고 있었어요. 예. 공화는 뭡니까? 공화는 좀 재미있는 얘기가 많지만 시간이 짧으니까 짧게 얘기하면 여러분 중국집 짜장면집 하면 떠오르는 곳 아세요? 공화춘이죠. 그 공화춘이 이 공화 쓰는 거 아세요? 모르셨죠? 그 공화춘이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로 치면 세실 레스토랑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세실 레스토랑 뭐예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사상을 이야기하는 곳이었어요. 그냥 짜장면 먹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공화춘이. 여러분들 그 인천 가면 공화춘 있어요. 그 공화는 이 공화입니다. 이 공화라는 말은 봉건제 시대는요, 불온한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빨갱이보다 더 불온한 말입니다. 이 공화는 뭡니까? 이 공화는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왕이 없는 정치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없이 신하들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화합해서 잘 국가를 경영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주나라 때 잠깐. 그러니까 이 공화라는 말은 왕이 없어도 나라 잘 굴러가는 뜻인데 왕의 입장에서 뭐예요? 빈정상하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안 하셨어요? 가장인 아빠가 어디 일주일 동안 출장 갔다 왔는데 돈 벌려고 집에 딱 갔다 왔더니 왔냐고 눈치도 안 주고 그죠? 엄마랑 아들끼리 삼겹살 구워 먹고 있으면 속이 배 꼴리죠, 그죠? 예. 내가 투명인간인가 싶어, 그죠? 내가 없어도 이 집안 이 집구석 잘 돌아가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없어도 이 집구석 잘 돌아간다. 그게 공화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왕의 입장에서는 공화라는 말은 되게 불온한 말이 되고 불온한 말. 그게 불온한 말이 됐다가 이제 다시 구한 말이 되니까 이 공화라는 말이 알고 봤더니 뭐예요? 그죠? 구미에 공화 정치가 있더라. 왕이 없는 미국도 왕이 없죠. 프랑스도 왕이 없죠.
왕이 없이도 나라가 잘 굴러가고 강대국이 되더라라는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개화파들, 신진 지식인들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고 하는 거 두 개를 동시에 이제 습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공화라는 개념은 알고는 있었는데 되게 공화는 불온한 개념으로 알고 있죠. 어쨌든 이제 공화는 영어로 하면 리퍼블릭인데요. 동서양 막 나오고 리퍼블릭은 왕이 없는 나라를 뜻합니다.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스페인은 리퍼블릭인가요? 축구 잘하는 스페인은 리퍼블릭인가요? 네덜란드는 리퍼블릭인가요? 다 킹덤입니다. 킹덤 오브 스페인, 킹덤 오브 네덜란드예요. 그렇다고 민주주의 아닌가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지만 리퍼블릭은 아닌 거죠. 이해되십니까? 민주주의만 리퍼블릭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국호는 코리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리퍼블릭에 있는 거예요. 리퍼블릭에. 아, 저 나라는 뭔지 모르겠는데, 저 코리아 나라는 뭔지 모르겠는데 저 나라는 리퍼블릭이구나. 왕이 없는 정치 체제구나 라는 거거든요. 우린 그래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래도 공화가 그렇게 중요한 말이 되는 거죠. 자, 이 리퍼블릭, 민주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이 구한말에 들어왔는데 이러면서 이제 슬슬 이제 아재 개그가 좀 나올 수 있는데 과거에는 봉건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신하죠. 신하. 모두 신하죠. 왕 말고는 다 신하예요. 왕의 부인은 신하. 왕의 아빠도 신하입니다. 왕 빼고는 다 신하입니다. 신하. 거기에서 뭐예요? 새로운 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민. 백성, 신하에서 새로운 민이 되는 거예요. 공화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을 접하면서 아, 내가 신하가 아니구나. 내가 새로운 민이 되는구나라고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가 뭐예요? 신민회. 신민회가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네, 신민회. 자, 이 신민회는 무슨 뜻이냐? 이 신민회가 주도가 돼서 만들어진 게 신흥보관학교 우당 이회영, 요즘에 흉상 처형하려고 하는 그분이죠. 자, 이 신민회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하겠다고 만든 정치 결사체입니다. 이분들은 무엇을 지향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안창호 선생이 3.1운동 왜 했어라고 물어보니까 한마디로 한 줄 정리해 줬어요. 3.1운동 왜 했습니까? 다 물어보면 아, 일본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하려고. 그건 아주 수준 낮은 답변이죠. 안창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운동 우리가 왜 3.1운동 했는지 알아? 과거에는 황제가 한 명이었어. 황제가 하나, 전주시 한 명이었어. 3.1운동 이후부터는 우리가 2천만 모두가 황제가 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3.1혁명이야 라고 정리해 주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과거에는 전주시부터 해가지고 그 전주시 피 가까운 사람들 왕시킨 게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래서 1번부터 2,000명까지 쭉 내려서 계급 만든 게 일이었지만 이제는 90도를 돌려가지고 2천만 명 모두가 왕이 돼. 누구를 시켜도 왕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지향한 거다. 이게 3.1혁명이거든요. 예. 한 줄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관수만 생각하면 3.1운동에 대해서 절반만 아는 거예요. 3.1운동은 우선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강도를 몰아내는 것, 그것은 대한독립 만세 유관순으로 상징할 수 있지만 우리 집에 들어온 강도를 내보내고 어떻게 할 거야 이 집을. 다시 전주시에게 줘야지. 그거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 되자. 두 가지를 한 겁니다. 두 가지를. 일본놈 몰아내고 민주공화제하자. 그게 3.1혁명인 거죠. 드디어 구한말부터 내려왔던 서구의 신진 사상이 3.1혁명에 의해서 공론화가 된 겁니다. 공론화가. 근데 3.1혁명이야 이제 고종이 죽었으니까 고종의 장례식을 핑계 삼아서 다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모이면 다 잡아가니까 장례식 때는 좀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기활해서 3.1운동 벌어진 거고 그 전에 이미 2년 전에 대동단결 선언을 통해 가지고 이미 이 나라가 주인이 무엇인가 한 것을 이미 다 정리해놨어요. 정리해놨습니다. 2017년에 5월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8월에 바로 3개월 만에 첫 번째 광복절 경축사에 문재인 대통령 첫 번째 광복절 경축사에 바로 대동단결 선언을 이야기합니다. 대동단결 선언 100년에 우리가 접해서 드디어 박근혜를 몰아내고 주인이 시민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은 대동단결 선언 100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이 선언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 공교롭지 않도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실검 1위가 대동단결 선언이었어요. 실검 1위가. 왜요? 모르니까 검색해 본 거야. 그죠? 모르니까 검색해 봤겠지. 공무원부터 해가지고 기자들부터 해가지고 왜 갑자기 문재인이 대동단결 선언 얘기하는 거야 했더니 검색해 보니까 저는 대동단결 선언이야말로
3.1 독립선언서를 포함한 모든 독립운동 관련 선언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실까요? 융희 황제가 17년도니까 아직 3.1운동 전입니다. 고종과 순종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예요. 물론 이 기간에 러시아 혁명이 있었던 해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러시아라고 하는 큰 짜르 황제가 있는 나라가 없어지고 1년 후에 18년에 독일 황제도 없어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독립운동 한 사람들은 내가 맨날 전주시 왕이라고 황제라고 하는 밑에 살다가 조선보다 훨씬 상대도 안 되는 비교도 안 되는 큰 나라들의 황제들이 없어지는 걸 현장에서 본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가슴이 웅장해지죠.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순종이 세 가지 보물을 포기했어. 순종이 세 가지 보물이 뭐예요? 토지, 인민, 정치. 땅, 사람, 주권이죠. 사회 시간에 배우죠. 국가의 3요소. 국가의 3요소는 뭐예요? 땅, 사람, 주권. 결국 우리는 주권이 없으니까 식민지가 된 거죠. 땅과 사람은 그대로인데. 그래서 순종이 싸워보지도 않고 일본 놈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500년 이어진 국가가 잘 전 세계에 없습니다. 500년 동안 한 법통이 이어진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도장 찍어가지고 나라를 포기했냐. 보십시오. 나라를 빼앗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포기했다고 표현합니다. 1910년 8월 29일 나라를 포기했어. 그렇지만 이 국가의 3요소를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이 계승했다 이거예요. 땅, 사람, 주권 우리가 계승했어. 우리는 상속자야. 너는 포기했지만. 그래서 이날은 황제권이 없어진 날일 뿐이야. 황제권이. 전주시가 왕이 되는 황제권이 없어졌지만 이제 뭐가 됩니까? 민권이 발생한 날이다. 과거에 뭐예요? 신하에서 새로운 민이 발생한 날이야. 이제 이게 우리 거야. 이 건물의 등기가 전주시였는데 얘가 도망가서 불났다고. 그래서 나는 내가 몸이 타더라도 그 불을 끄고 이 건물 지켰어. 이제 등기는 내 거야. 이런 선언입니다. 예. 그래서 구한국,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 최후의 날이 곧 신한국. 아직 어떤 나라일지 모르나 신한국 최초의 날이다. 그러니까 얘는 신한이라는 이름의 독립운동 단체가 꽤 많아요. 왜? 아직은 국호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한민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신한, 새로운 한이다. 우리도 한은 한인데 망한 대한제국은 구한국이고 이제 앞으로 새롭게 출범한 나라는 아직은 이름은 모르겠으나 신한국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맞지? 저는 이 두 문장이야말로 너무 제가 이거 읽을 때마다 저는 소름이 돋아요. 야, 이렇게 간단하게 두 문장으로 황제의 나라에서 민주주의, 백성의 나라로 바뀌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한 이 명문이 어디 있는가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 자, 이렇다는 거죠. 자, 공화주의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원래 여기다 다른 이름 써놨는데 그냥 시간 관계상 그냥 답을 썼어요, 제가. 원래 답을 안 씁니다. 그냥 물어보죠. 이게 왜 만들었냐고 물어보죠. 왜 만들었습니까, 이거? 에펠탑 왜 만들었어요? 에펠탑 왜 만들었습니까? 세계 만국 박람회 때문에 땡. 그러면 그 네이버에 있는 얘기죠. 네이버가 없는 얘기를 해야죠. 왜 만들었어요, 에펠탑을요?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기념탑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기념탑. 1789년 더하기 100 하면 1889년. 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대혁명 때부터 루이 16세가 없어졌어요. 루이 16세 없어지면 뭐예요? 이제 봉건의 나라에서 민의 나라가 됐다. 우리는 뭐가 됐어요? 드디어 킹덤에서 리퍼블릭 오브 프랑스가 됐다는 것을 100주년 기념하는 기념탑이에요. 랜드마크입니다. 이거 뭐죠? 마찬가지죠. 영국의 여왕에서부터 이제 벗어나서 자유의 여신에게 지배받겠다. 드디어 이제 이거 미국은 독립하기 전에 영국령이에요. 영국령. 그죠? 영국 왕이 지배하는 땅이에요. 미국은. 근데 왕이 지배하지 않잖아. 몰아냈잖아. 영국놈들. 그다음에 뭐예요? 성폰방이 뭐예요? 왕국이에요? 아니에요. 유나이티드 오브 킹덤이죠. 아니 유나이티드 오브 그 스테이트죠. 스테이트들의 연합인 거죠. 결국 그 말은 그것도 리퍼블릭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미국과 프랑스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는 뭐예요? 이 땅은 이제부터 왕이 지배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공화주의의 랜드마크입니다. 2019년도에 3.1운동 100주년 랜드마크 짓는다는 논쟁이 좀 있었어요. 3.1운동 100주년 기념탑을 지을 거냐 말 거냐. 저는 반대한 사람입니다. 왜? 3.1운동은 잘 몰라 국민들이. 유관순만 생각해. 3.1운동이 대한민국 민주공화의 100주년이라는 걸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저는 아직 만들지 말자. 언제 만들어요? 200주년 때 200주년 때. 200주년 때. 여러분들 대한민국 랜드마크가 뭐예요? 물어보면 남대문, 경복궁, 창덕궁,
남산 엔타워래.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게 랜드마크입니까 나라에? 경복궁 창덕궁이? 우리가 봉건 국가예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의 랜드마크가 경복궁 창덕궁이에요? 조선시대 왕릉? 이거 대한민국의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엔타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63 빌딩은 더 웃긴 얘기고 대한민국이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랜드마크를 우리는 만들 자격이 아직 없어요. 모르니까. 100년 되면은 알 겁니다 이제. 자 이거죠. 자 지미국 국가 왕이 루이 16세 그 너의 핏줄만이 쭉 내려와가지고 왕이 되는 나라가 봉건 국가였다면 이건 뭐예요 이제요? 이건 영화 변호인에서 국가가 국민이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이 한마디가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죠. 내가 국가인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국가라는 거예요. 아까 안창호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황제가 한 명이었지만 지금 뭐예요? 2천만 모두가 황제된 나라.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바로 영화 대사에 알고 담았겠죠. 그죠? 알고 담았겠죠. 그럼 우리가 이거죠. 얼마나 이만큼 와 있냐. 지금 2023년도가 1919년부터 계산해서 우리가 얼만큼 여기에 가까이 와 있냐가 우리의 목표지고 성과 지표인 거죠. 얼만큼 와 있을까. 예. 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은 뭐 맨말물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이 나라를 만들려고 했을 때 그 목표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합의가 돼 있어야 되고 그 합의만큼 우리가 얼마나 와 있는지를 측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느 만큼 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야지 가는 길이 같이 보이는 거죠. 나는 남산 올라가고 하는데 누구는 북한에 올라가 안 되잖아요. 그죠? 같은 지향을 있어야지 사회 통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왜 사회 통합 안 될까요? 이거가 안 돼서 그런 거. 헌법 정신은 모르니까 서로 달라. 윤석열이 헌법하고 여러분 헌법이 달라. 같은 글씨인데. 그러니까는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말. 저는 이분이란다. 이분이 얼굴도 비슷하지 않아요? 루이 14세랑 비슷하지 않아요? 네? 본인이 왕이고 국가니까 본인이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뭐예요? 국가 정체성 부정한 세력이라고 우리한테 지칭하잖아요, 그죠? 반권 세력 우리한테 지칭하잖아요. 본인이 지가 그 뭐예요? 이거 이러고 있는 거.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되죠. 그럼 우리는 그럼 무슨 정체성인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신흥모관학교, 이회영, 뭐 지청천 뭐 이런 분들 얘기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국군의 뿌리를 가지고 지금 논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국군의 뿌리를 독립운동가라고 얘기하지만 걔들은 뭐예요? 백선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이게 달라지고 있는가? 저는 되게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그쪽도요. 논리가 일관돼요. 그러니까 왜 어디서부터 갈라지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설득이라도 할 수 있는데, 자, 국군의 뿌리가 신흥모관학교라고 저희는 주장하죠. 왜 신흥모관학교냐? 1907년, 11년 광복군 이렇게 내려온다고 보는데요. 신흥모관학교는 대한민국 조선 대한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바로 생긴 학교고요. 지향점이 뭐냐? 신민흥국, 신민회가 만든 모관학교입니다. 이 신민회의 지향점이 바로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에요. 이 신민의 지향점이. 자, 그럼 많은 의병들은 뭐냐? 왜 하필 정미의병이냐? 의병을 크게 우리가 세 개로 구별합니다. 정기의병, 중기의병, 후기의병. 전기, 중기, 후기. 그죠? 전기의병은 뭐냐면 민비 죽었을 때, 명성황후 시해됐을 때 그때 열받아서 일어난 의병이 전기의병이에요. 1894년. 민비가 죽었어. 근데 왜 우리 의병이 일어나야 돼? 민비는 나의 국모인데, 나의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국모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신하가 아들의 입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돼? 우린 나가서 죽어야 된다. 이게 전기의병입니다. 그때는 뭐예요? 생각이 아직은 민주공화제에 가 있지 않았어요. 봉건제 신하의 입장에서 의병이 된 거예요. 중기의병은요.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됐어요. 황제가 외교권을 박탈당했어. 그래서 어떻게 나가서 찍소리도 못해. 대변인이 일본 놈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막아야 되겠다. 우리의 권력이 없어졌다. 이것도 약간 봉건제에 맞닿아 있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전기의병과 중기의병을 뭐라고 하냐면 복벽주의, 보황주의라고 해요. 복벽주의, 과거를 지향하고 그다음에 보황, 황제를 보호하자. 대한제국 황제를 보호하자. 1907년 의병은요. 질과 양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진 의병이에요. 이 의병은 정미의병, 정미의병은 정미의병 발상지가요. 남대문이에요. 남대문. 1907년에 군대를 해산합니다. 군대를.
1905년에는 외교부를 없애고 1907년에는 국방부를 없앴습니다. 일본 놈들이. 그런데 국방부를 없애니까 군인들이 얘기하죠. 야, 나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군대 아니야? 땅 사람 주권인데 그 주권을 지키는 최소한이 군대 아니야? 근데 군대를 고종 순종 아까 융희 황제가 포기했어? 그럼 이거는 나라도 아니지 않아? 그건 왕도 아니지 않아? 그럼 나는 이 당시에 월급을 줬어요. 군대 해산하고 집에 가면 퇴직금 줬어요. 퇴직금. 근데 안 갔습니다. 다 퇴직금하고 집에 갔는데 아주 소수의 군인만이 대한제국 군인만이 퇴직금 반납 안 하고 무기도 반납 안 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의병이 됐어요. 스스로 의병이 됐어요. 스스로. 왜? 나는 왕이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시중도 할 수 있는데 나라의 군대를 포기하는 왕은 더 이상 왕이 아니야. 난 그 왕을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첫 번째 전기와 중기 의병과는 전혀 다르죠? 생각이 달라져 버린 거죠? 본인이 주인 의식이 생겨버린 거. 본인이 주인 의식. 내가 나라가 내가 나라. 그래서 정미 의병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로 인정되는 겁니다. 민주공화 의식을 그때부터 보여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요즘 말하면 수방사가 어디냐면 바로 남대문에 옆에 있는 상공회의소와 삼성빌딩 본관 자리예요. 지금 현재 여기 있었어요. 여기 남대문에서 기총 소사한 겁니다. 야, 집에 가. 총 반납하고 퇴직금 받고 집에 가 했더니 안 갔어요. 몇 명이. 그게 어떻게 돼요? 거의 몰살돼. 몰살. 그 몰살 당했던 장면을 프랑스 화가가 그린 겁니다. 이게 그 당시 프랑스 화가가 몰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압하고 다 진압했어요. 진압하고 난 다음에 무기 회수하고 죽은 시체 치우고 일본군이 정렬해 있는 모습. 5.18 때 전남도청 그 한 거랑 똑같죠? 그죠?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사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어디 갔냐? 여기 어디 갔어요? 나머지 죽은 분 말고 살아있는 사람 어디 갔을까요? 이분들이 정미의병이 된 거예요. 이분 정미의병이 여기 간 거예요. 여기 와 있잖아요. 군복 입고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 어디입니까? 양평. 요즘 양평고속도로 가까워요. 가깝습니다. 양평고속도로 거기 원래 원안 있죠. 원안이 돼 있는 곳 옆에요. 바로 옆에요. 여기가 원안. 지하철역으로 따지면 오빈역, 아신역, 오빈역, 양평역이 돼 있거든요. 그 오빈역 뒤입니다. 여기가 뒤. 이게 양평의병이 여기 온 거 여기. 자, 정미의병인데, 자, 이 정미의병이 어떤 멋진 말을 하느냐. 이 당시 이 사진 찍은 사람 의병이요. 의병 사진이 되게 많아요. 의병 사진이. 근데 이거 빼고 다 죽은 사진이야. 시체. 일본 놈들이 일부러 의병을 죽이고 시체 사진 찍었거든요. 목에서 효소하는 사진, 목 잘린 사진, 뭐 이렇게 십자가 해가지고 죽은 일부러 사진 많습니다. 왜? 전의를 상실시키려고. 근데 이 사진은 뭐예요? 일본이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 영국 종군 기자가 찍은 거예요. 영국 종군 기자가 맥킨지라고. 원래 영국 종군 기자도 친일파인데 이 사람들과 대화하고 친일파가 독립운동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맥킨지가 서원 받아가지고 연금 받습니다. 후손들. 정식 독립운동가예요. 자, 이런 대화를 하죠. 이런 대화. 자, 맥킨지라는 영국의 종군 기자인데, 그러니까 영국 기자니까 그 당시 영일 동맹이거든요. 영일 동맹. 이 당시에는 우리가 일본에게 침략당한 것도 많은 책임이 영국에게도 있어요. 영국에도 얘기하세요. 영국 사람들이 니들 때문에 우리 일본한테 먹혔다고. 왜? 니들 영일 동맹 맺었잖아. 러일 전쟁 당시에 러시아가 다 이긴다고 했거든요. 전 세계 도박꾼들이. 그 당시엔 도박이 영국은 지금도 영국이 도박이 합법이죠. 월드컵 때. 그 당시 합법이었어요. 러일 전쟁 하면 누가 이기냐? 다 일본이 진다. 러시아 이긴다 했거든요. 근데 이겼거든요. 영국 때문에 이겼습니다. 영국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왜 영국 때문에 이겼을까요?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유럽에 있는 발틱 함대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일본 배랑 싸우면은요. 발틱 함대가 100% 이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발틱 함대가 오는 가장 빠른 길이 어디입니까? 발틱 함대 유럽에서 아시아로 오는 가장 빠른 항로가 어디예요? 가장 빠른 항로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오면 돼요.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에 있는 수에즈 운하를. 그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 거거든요. 등기는 이집트 거야. 근데 등기는 이집트인데 그 수에즈 운하를 문을 열고 닫는 쇠대 열쇠는 누가 쥐고 있어요? 영국이 쥐고 있는 거예요. 영국이. 그러니까 그 쇠대를 안 준 거야. 안 열어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발틱 함대가. 수에즈 운하 오면 바로 오는 건데 아시아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요. 희망봉을 구경하고 마다가스카르 갔다가 놀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안에 배 안에 있는 그 러시아 함대원들의 주식이 감자인데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뭐 썩고 난리가 난 거예요. 기진맥진 해가지고 와가지고 진 겁니다. 그럼 결국은 누구 때문에 진 거예요? 영국 때문에 진 거예요. 러시아가. 거기에 책임 있는 거예요. 영국인들이. 그때 영일동맹 때 같이 따라다니는 기자예요. 나쁜 놈이 이때는. 근데 이 기자가 따라다니다가 막 놀리는 거죠. 야, 니들 말이지 뭐 일본 이길 수 있든 못 이겨. 야, 일본이 러시아도 이긴 나라야. 니들 어떻게 이길래? 했더니 이 책이 되게 두껍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바로 요 사진. 요 사진 때 이 대화가 이거거든요. 자, 빨간 글씨 보십시오. 그래, 힘들어. 이기기 힘들어. 그러나 어차피 싸우다 죽겠지만 좋다. 노예가 되어 사는 이 자유민으로 죽겠다. 이 말에 맥켄지가 깜놀합니다. 깜놀. 내가 들었던 조선인들은 항상 전주시 밑에서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자신의 의지로서 죽을 줄 알지만 노예가 아닌 자유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프리맨이에요. 프리맨. 그냥 쉬운 말로 프리맨이어야 프리맨을 죽겠다 하니까 이 맥켄지가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거꾸로 정보도 주고 의병들한테. 예, 그래서 책도 내요. 책도. 그래가지고 영국 돌아가가지고 책을 내요. 그래서 우리 영국이 일본하고 나쁜 짓 하고 있다. 한국인들에게.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 된 거예요. 이 맥켄지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의병이라고 하는 한자를 처음으로 영문으로 번역해 준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보통 의병을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하면 발런티어라고 하기도 하고 패트리엇 아미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거든요. 애국적인 군대다 뭐 자발적인 군대다라고 하는데 의병을 그대로 해석해 줬어요. 의병을 그대로. 의를 우자 군대군. 어떻게 해요? righteous army라고. 그래서 우리 학술 용어가 righteous army입니다. 의로운 군대라는 거죠. 의로운 군대. 고마운 사람이죠. 맥켄지가. 여러분 맥켄지 꼭 이름 외워두십시오. 하여튼 이곳이 바로 어디예요? 양평. 제가 양평 군수님한테 요즘에 정동윤 군수님 자주 나오던데 전직 군수죠. 제가 불만인 게 좀 그 군수 계셨어요. 제가 이 사진 여러 번 보여드렸거든요. 이게 양평인 건 다 알아요. 여기를 좀 역사문화 컨텐츠 관광지 좀 만듭시다 좀. 양평 사람 많이 가는데 예? 만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이거 옷도 입게 좀 하고 그죠? 커피도 마시게 하고 좀 그죠? 사진도 찍게 하고 전 옆에서 커피도 팔고 좀 옆에서 예? 이러면 얼마나 많이 오겠나. 독립운동을 좀 재밌게 해가지고 역사문화 컨텐츠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역사를 좀 재밌게 교육하면 좋겠다. 양평군 돈도 벌고 했더니 안 하셨어요. 아쉬워요. 여러 번 얘기는 안 하셨어요. 다음에 되시면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늦었지 뭐 이제. 근데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여기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마지막 장면을 바로 정미병을 가지고 했는데 이때 대사가 그냥 이게 이 대사로 그냥 한 거예요. 그대로 이 대사를. 여기 어디예요? 경남 합천이에요. 합천. 시민들이 어디로 가요? 일로 가는 거 일로다. 합천 회사가 돈 다 써. 양평 가까운데. 그러니까 이제 이 기초단체장의 그 역사 의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지 이제. 다 뺏겨. 이때 엄청 많이 갔거든요. 합천에. 그 멀리까지. 양평 가까운데 하면 될 것 같다가. 아쉬워요. 자, 이제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이 어떤 단계로 오는지. 이게 을사오적은 외교권을 넘겨준 놈들 5놈. 정민은 군대를 해산시킨 나쁜 7놈. 경국적은 나라를 홀라당 넘긴 도적놈들. 이런 거지. 여러분들 친일파 이완용 말고 혹시 이름 아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정미, 뭐 칠적, 경술, 국적, 뭐 을사오적. 뭐 사실 외우는 것도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안 해도 됩니다만 저는 이완용 말고 한 명만 더 외우자라고 이제 제안합니다. 자, 이완용은 이제 삼관왕, 친일의 삼관왕, 그죠? 을사오적 때도 훈장 받. 이 훈장은 일제가 준 겁니다. 나라 군대 없앨 때도 도장 찍어. 홀라당 나라 뺄 때도 도장 찍어. 친일의 삼관왕, 이관왕, 일관왕. 그다음에 돈도 줍니다. 30억, 20억 요즘 돈으로 쭉 가다가 뭐 대충 이름 들어보셨죠, 그죠? 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이재면을 여러분 좀 이재면 훈장이 하나네, 3개인데. 근데 돈이 뭐예요? 돈이 얼마예요? 돈이 여기도 30억인데 이완용 천하의 나쁜 놈이라며요. 이완용이 제일 나쁘다며요. 이완용보다 5배가 더 많아. 166억. 듣보잡인데 다크호스죠. 누굴까요? 이재면이 누굴까요? 누구 닮지 않았어요 얼굴이? 누구 닮은 얼굴 없습니까? 고종의 형이에요. 고종의 형이면서 전주시 종친회 회장입니다.
대한제국 조선 누구의 나라입니까? 전주희 씨의 나라잖아요. 전주시의 동창회 회장이 합방조약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아름답고 평화롭고 조선은 강제로 병합한 게 아니다. 너희 전주시가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전주시가 종친회 회장이 도장 찍었잖아. 도장값이죠. 도장값. 그러니까 뭐라고요? 1917년에 대동당의 선언을 썼던 독립운동가들이 융희 황제가 삼보를 포기했다라고 말하면 하죠. 그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빼앗긴 나라, 빼앗기지 않으려고 상처가 나면서도 팔이 잘리면서 지킨 게 아니에요. 지도층들은 도장 찍어서 넘겼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느 나라를 망나고 500년이 이어진 나라가 망할 때 도장 찍어서 넘긴 나라가 조선 말고 혹시 아시는 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도장 찍어서 넘긴 나라가 있는지. 누가 지켰어요? 우린 지켰죠. 우리는. 그 계약서 무효로 하고 우린 지켰죠. 누가? 의병들이. 자, 도장 찍고 난 다음에 이제 한일 합방이 되었으니까 여러 가지 기념품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기념품이 엽서예요. 엽서. 엽서는 해외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다가 알리는 거예요. 아, 이제 한일 두 나라가 사이좋게 하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제 알리는 엽서들인데 아주 엽서가 많죠. 같은 색깔로 돼 있죠. 같은 색깔로. 조선, 일본, 오키나와, 대만까지 같은 나라가 되었고 여기 이제 그 히로히토 천황, 그 명치 천황. 우리는 천황을 세 놈 겪지 않습니까, 그죠? 명치 천황, 다이쇼 천황, 히로히토 천황. 우리는 천황 세 번 겪은 나라예요. 처음에 명치 천황, 명치. 그다음에 여기 누굽니까? 순종 황제. 큰형, 작은형 된 거예요. 큰집, 작은 집, 큰집, 작은 집. 여기 이토 히로부미 통감했던. 그다음에 그 도장 찍었던 곳, 경술국지 도장 찍었던 곳, 여기 남산 여기입니다. 남산 여기 가까워요, 가까워요. 도장 찍은데. 그다음에 태극마크와 괴가 있고 건공감이 있고. 이제 조선이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예, 이렇게 여기는 뭐예요? 명치천왕, 고종, 순종, 큰 집, 작은 집, 작은 집 황실의 문양이 100곳, 이화 문양 이렇게 해서 한 나라가 된 겁니다. 이제. 예. 여러분 1910년 8월 22일 날 남산에서 도장 찍었어요. 통감 관저에서 일주일 동안 간을 봤습니다. 일본 놈들이 혹시 폭동 일어날까봐. 그래도 500년을 이어진 나라인데 국민들이 나라가 빼앗겼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폭동 일어날까봐 일주일 동안 숨겼어요. 그러는데 발표했어요. 일주일 후에. 그래서 8월 29일이 정식으로 나라가 넘어간 날이거든요. 그날의 당시의 풍경입니다. 그날의 풍경이에요. 너무나 평온하죠? 대자보 2장이 붙었어요. 대자보 2장이. 대자보 2장을 붙은 걸 읽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거에 대해서 명동성당 당시 주교인 프랑스 메텔 주교가 씁니다. 자, 1910년 8월 29일 벽보가 2장이 붙었다는 거죠. 벽보가 2장이 붙었다. 11시 예, 벽보가 2장 붙었는데 하나는 그는 이제 순종이죠. 순종이 자기 나라를 일본 황제에게 순순히 넘긴다는 황제의 칙서이고 이제부터 나는 권리가 없어. 나 순종인데 권리가 없어. 천황한테 넘겼어라고 한다는 그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초대 총독인 데라오치 총독이 능스간 포고입니다. 이제부터 여기에 권력자는 나다. 까불면 죽는다. 이게 2장의 대자보가 붙은 거예요. 한국인들은 어리둥절을 할 뿐이다. 그러나 이렇다 할 움직임도 소요도 없었다. 사실 그러기란 매우 어려웠을 거다. 미텔 주교가 사실 좀 나쁜 놈이거든요. 안 죽은 의사 뭐 척살한 거에 대해서 되게 무시했거든요. 인정 안 하고 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노예야 노예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별로 이런 식의 기대도 안 했어 한국인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서울 시내 풍경은 이런 건 분명했다. 이런 건 분명했다. 근데 이런 풍경도 있었고 우리가 산에 가서 의병한 풍경도 있는데 메텔 주교는 산에 가서 의병을 안 봤으니까 맥키신처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한국인들은 원래 이런 사람들이야라고 얕잡아서 글을 쓴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강제 병합이 되기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죠. 이미 이 나라는 망하기 시작하고 있구나. 망하는 배를 부여잡을 수 없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이 당시 독립운동가들은요. 크게 3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독립전쟁을 하자. 아니야 우리 힘이 없어. 외국에게 의탁해야 돼. 외교론을 하자. 아니야 우리가 힘이 없어. 우리가 글자 조준 잘해. 공부 배워야 돼. 애국계몽하자. 3가지가 있었는데 외교론, 애국계몽, 그다음에 독립전쟁. 세계관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결국 뭐예요? 애국계몽하고 외교론자들이 친일파된 겁니다. 그냥 크게 얘기하면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나라에 쳐들어온 사람이 누구야? 강도야 강도.
강도가 들어왔는데 내가 이웃집 옆에 가야 돼요? 가는 동안 나 죽는데? 강도가 들어왔으니까 내가 강도한테 설명해 줘야 돼? 아니죠. 강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지. 그게 독립전쟁 논자들인 거예요. 한국에서는 독립전쟁을 그래서 안 가르칩니다. 예. 뭐만 가르쳐요? 상대적으로 외교론, 애국계몽. 우리가 빚을 져서 망했어. 국제보상운동. 제가 국제보상운동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빚 갚는다고 일본이 넘어가나요? 우리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담배 줄이고 술 안 먹으면 그 돈 가지고 금모으기 운동 해가지고 일본에 돈 주면 일본이 넘어갑니까? 돌아가요? 국제보상운동.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본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독립운동 방책이었다. 일본은 강도인데 강도와 싸워야지 힘을 길러서 내 팔이 잘리더라도 뭐라도 은장더라도 갖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독립전쟁론이거든요. 이게 맞지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독립전쟁론을 제일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요? 왜 안 가르칠까요? 그게 친일파들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그게요. 친일파들의 고도의 전략. 우리는 이걸 그래서 해야 된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 망한 거에 대해서 또 안 가르쳐 우리가요. 나라 망했으면 뭘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된다고 한다면 친일파는 다 한 명 없을 겁니다. 왜? 그죠? 해방된 날짜 아는데 내가 왜 친일을 합니까? 좀 기다리면 되지, 그죠? 아무도 모르죠. 8월 15일에 해방된 걸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루를 독립운동에도 훌륭한 겁니다. 그 독립운동 가지고 그냥 뭐 급수 나주면 안 돼요. 뭐 누구는 내 할아버지는 10년 감옥 살았어. 너의 할아버지는 한 달 독립운동 했잖아. 관계 없어요. 한 달 독립운동 했어도. 왜? 언제 해방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훌륭한 거죠. 자, 어쨌든지 독립운동가들은 언제 해방될지 모르지만 언제 나라가 망한 건 알죠. 1910년 8월 29일.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요. 1944년 8월 29일까지도 전 세계 어디서든 이 날짜는 계열과 관계없이 민족주의건 사회주의건 아나키즘이건 공산주의건 사회주의건 간에 항상 이 날짜는 다 모여가지고 뭡니까? 국치를 잊지 말자고 하는 기념식을 열었거든요. 잊지 말자. 잊지 않아 이기지 않습니까? 그죠? 국치를 잊지 말자. 연해주에서 권업신문이죠. 최재형, 안중근 다 여기 관여한 분들이에요. 논설이죠. 국치 무망일. 국치를 잊지 말자. 잊지 말자. 그리고 상해죠. 상해. 아까는 블라디보스토크. 여기 상해. 상해에서도 뭐예요? 29일 우리는 외국한테 외놈들한테 망했다. 이날을 비통함을 잊을 수 없다. 우리 교민들이 모여가지고 밤 7시 반에 3.1당이라고 3.1운동을 딴 거죠. 3.1당이라는 그 강당에 가가지고 국지 기념식을 해야 되겠고 무릇 한국인들은 여기 마땅히 와야 된다. 한국인이라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기념식에 이런 거죠 이제. 예.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 안 먹었어요. 그다음에 팔지도 않았어요. 일제히 철시. 예. 상점이 다 문을 닫아버려. 일종의 태업이죠. 사보타지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왜 안 팔어 그냥. 말하기는 어려워. 일본어한테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안 팔어. 문 닫아버려. 철시해. 하루 손해 보는 거죠. 근데 안 먹어. 누가 안 먹어요? 세상에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안 먹어요. 밥을. 배고파 죽겠는데도. 벽돌 공장에 노역하는 죄수들도 안 먹어요. 결식동맹 안 먹어. 그래서 이게 뭐예요? 팔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뭐예요? 노제팬이죠? 노제팬이 여기서 온 거예요. 노제팬이.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냥 맥락. 소부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제팬이 여기 온 거예요. 노제팬이. 모두 굶었다. 모두 굶었다. 모두 굶었다. 참 굶었어요. 새끼를 다. 노래 불렀다. 국치 노래. 여러분, 국치의 노래가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가르치니까 대한민국에서. 문제예요, 문제. 얼마나 이 지배층들은 간악합니까? 국치 노래 안 가르쳐요. 1학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음악책을 제가 다 봤어요. 독립운동 노래가 몇 개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헌법에 3.1운동 걸릴 때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고 해놓고는 독립운동가들이 불렀던 노래를 과연 대한민국은 가르칠까? 몇 곡 있을까요? 초등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부터 고3까지 몇 곡? 몇 곡? 한 곡 있어요. 한 곡.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한 곡 있어요. 한 곡. 나가 싸우는 그것도 한 곡 있어요. 한 곡. 그거보다는 저는 국치의 노래를 가르쳐야 되는 하기 때문에요. 우리 국치의 노래 한번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다 같이 불러야 돼요. 국치의 노래. 들으시면은
아, 이 노래구나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예. 1절만 들어보겠습니다. 1절만. 예. 네, 시간 관계상 1절만 네,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한번 다시 PPT를 원 상태로 가주시면, 자, 이 가사 내용이 있죠? 예, 이 가사 내용인데 좀 더 가사 내용을 크게 볼까요? 자, 스코틀랜드 민요입니다. 나가자 동무들아 어깨를 걸고라고 하는 시냇물 따라 이런 원래 노래인데, 그런 스코틀랜드 민요에 너무 경쾌한 민요의 곡에다가 가사를 붙였죠. 좀 우프지 않아요? 슬프면서도 기쁘고 기쁘면서도 슬픈. 그 당시에 이제 외국 곡에다가 붙인 노래들 많았거든요. 그 한말에는 스코틀랜드 민요에다가 나라가 빼앗긴 나를 잊지 말자고 한 노래를 했어요. 그냥 1절 자체가 그냥 아예 그냥 교과서 같은 교육이에요. 교육. 경술련 추 8월 1910년 경술련 가을 8월 29일은 그죠? 8월 29일은 조국이 운명에 떠난 날이니 가슴을 치면 통역하라. 갈수록 노예 서름 더욱 아프다 이거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1, 2, 3, 4 가면 다 이제 해방되자라고 하는 노래로 기승전 희망의 노래로 바뀌지만 어쨌든 이 노래가 있는 거죠. 이 노래 저는 교육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노래들이 얼마나 많아요? 몇천 곡이 있어요. 몇천 곡이. 근데 아무도 우리는 안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광복군 총사령관인 지청천 장군조차도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51년도에 일기 썼는데, 아, 우리가 너무 그동안 고생했는데 일본하고 싸워서 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잊고 있다. 안타까워하는 개인 일기예요. 개인 일기. 지청천 장군. 예, 2007년 이번에 육사에 흉상이 있는데 지청천 장군도 5명의 영웅의 흉상이 있는데 이번도 이제 철거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흉상 철거 대상 중 하나예요. 예. 자, 잊지 말자 했는데 잊어버리자고 이제 흉상까지 철거버리는. 자, 그러면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됐어요.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해방을 맞았어요. 이제 어떤 이제 군대에서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약간 학술적인 거지만 빨리 얘기할까요? 미 군정이 만들었죠. 뭐 육사는 그죠? 전시는 이제 군사 영어학교, 영어 잘하는 놈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자기들이 일 시켜 먹어야 되니까 일제 때는 일본 놈 잘하는 놈 시켜야 되고 미군역 때는 영어 잘하는 놈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군사 영어학교를 만들어. 그 다음에 이제 사관학교 오는데. 예, 해방되고 바로 만들죠. 해방되고 바로 군사영어학교 어디다 만드냐면 서대문에 있는 감신대학교 그 자리가 군사영어학교 자리예요. 그 자리가. 예. 그러다가 원래 이제 그렇게 되니까 여러 군사단체가 있는데 요 내용은 어디서 따왔냐? 지금은 없어졌지만 우린 이때 2010년도 13년 전에 이 홈페이지 내용을 보고 저희가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육사한테 국방부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육사 교육을 하면 되겠냐, 이런 정신머리 가지고 육군사관학교한테 대한민국 군대 역사를 얘기하면 되겠냐 가지고 그때 제가 캡처는 받아놨어요.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근데 상당히 오랫동안 이 내용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자, 육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던 거예요. 자, 해방 이후에 광복군, 일본군, 만주군 등에서 경력을 쌓은 수많은 자원들이 모였다 이런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야 될 겁니까? 병렬적으로 광복군 이퀄 일본군하고 만주군이 똑같아요? 똑같이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경력, 이게 같이 얘기될 경력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이게 그 경력이 뭔데? 그냥 경력이야. 이렇게 교육했다면 오랫동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제 통일적으로 해야 되니까 미국식 군사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영어 잘하는 놈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 군정청이 협조해가지고 육사 만들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 지금 육사 교정 안에 미군의 동상이 있어요. 미군 동상이 이때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지금 동상 있습니다. 엄청 커요. 그걸 철거를 차마 못하니까 문재인 정권 때 독립영웅 5개 흉상을 만든 거예요. 동상의 역사인 거죠. 동상이 그냥 만든 거 아닙니다.
차마 철거하면 또 이념용대 나니까 그건 놔두고 우리 뿌리는 이런 것들이 아니다 이 말이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군사영화학교 이런 것들이 아니고 미군정이 아니고 독립군이 만든 학교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교육 차원에서 흉상 5개를 언제 세웠어요? 2018년 3월 달에 세웠죠. 자, 해방 이후에 광복군과 일본군은 들어오는 모습이 달라요. 한국 광복군은 아시겠지만 임시정부의 군대이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주석인 김구도 개인 자기로 들어왔잖아요. 언제? 1940년 11월 달에. 8월 달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9, 10, 11월 3개월 동안 비행기 안 보냈어요. 미 군정이. 근데 더 멀리 있는 충칭은 가까운데 더 멀리 있는 태평양 멀리 있는 이승만한테는 비행기를 먼저 보내줬어요. 이승만은 먼저 들어왔죠. 김구보다 한 달 정도 먼저 들어와요. 먼데도 불구하고 김구는 늦게 들여보내죠. 국내에. 왜 그랬을까요? 전문용어로 사전 선거 운동이죠. 정치 세력이 없는 이승만에게 먼저 밭을 일구라고 먼저 귀국시켜 준 거죠. 금이 환영시켜가지고. 근데 뭐야? 임시정부는 김구는 이승만 개인이지만 김구는 조직이잖아요. 임시정부잖아요. 군대도 있고 개인 자격으로 와라. 그래서 몇 번에 나눠서 와요. 나눠서 1년이 걸려. 1년이 걸려. 46년까지 걸립니다. 46년. 아까 지청천 장군은 언제 들어와요? 2년 후에 들어와. 2년 후에. 해방되기 2년 후에 들어와요. 그럼 뭐예요? 군사영화학교가 만들어진 게 45년이에요. 2년 동안 대한민국 군대는 일본 놈들이 장악이 다 한 거야. 장악하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지청천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가 누구게 되겠어요? 친일밖에 되는 거예요. 친일밖에. 누구 때문에? 미군령 때문에. 자, 어떻게 들어오느냐? 자, 이 지청천이 이렇게 늦게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일본 반면에 일본군하고 만주군들은 자동 전역이죠. 나라가 망했으니까 일본은. 그러니까 자동으로 개인 신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밀리에 들어와. 비밀리에. 다 비밀리에. 근데 북쪽이 고향인 사람도 있잖아요. 일본 놈 중에. 친일파 중에. 갔더니 이미 북쪽은 소련 군정이야. 갔더니 막 잡혀가 막. 그러니까 남하한 겁니다. 도망온 거, 도망온 거. 남쪽으로 도망온 거, 도망온 거. 전범이 전범. 쉽게 말하면 이 당시 소련은요 연합군입니다. 연합군.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 소련은 뭐예요? 연합군이라고요. 미군하고 같아. 연합군. 연합군 포로가 된단 말이에요. 이놈들이. 그 도망와. 근데 대부분의 일본군들이요 시베리아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소련군들이. 그거 알고 물론 끌려간 친일파 군인도 있지만 머리 좋은 친일파 군인들은 도망 나와요. 도망 나와. 몇 번에 걸쳐 탈출해가지고 김창룡은 2번에 걸쳐 탈출해요. 김창룡은 2번 탈출합니다. 탈출 못했으면 어디가 되겠어요? 시베리아 가야지. 아, 시베리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 노역해야지. 응. 전범국가인데, 전범국 군인인데. 살아남은 것들이 대한민국 군대를 장악하는 겁니다. 미 군정에 의해서. 그 미 군정은 이 사람들의 전력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다 알고, 다 알아요. 뭐 했는지 다 알아요. 알지만 해주는 거예요. 왜? 자, 보십시오. 미 군정이 친일 군인을 우대 정책. 우대했어요. 친일 군을 우대했다니까요. 친일 군대를. 광복군 우대 안 하고. 광복군은 들어와서 다시 만들려고 했더니 해산. 사설 군부대는 해산이야. 사설단체야. 총기 불법 소지자 잡아가. 근데 일본 육사 출신 특별히 우대. 일본 육사 출신. 일본 육사 출신 뭐예요? 정규 군대다 이게. 엘리트 교육. 그러니까 말길 알아들어. 2번째. 아, 이거 중요하죠. 간도 특설 때 특별히 또 우대. 왜? 실전 경험이 있다. 실전 경험이. 3번째, 경리장교. 주판 굴린 놈들. 주판. 회계 좀 해야 되니까. 아, 3번째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첫 번째, 2번째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군대가 이렇게 객선협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미 군정의 친일 군인 우대 정책 때문이었다. 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요. 도마다 연대가 하나씩 연대. 지금 연대가 되게 작은데 옛날에 연대가 컸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한 지역을 다 지역 전체가 연대 9개 연대 중에 뭐예요? 미 군정에 의해서 임명됐는데 다 출신들이 뭐예요? 100% 일본군이죠. 예.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살짝 이제 디테일인데 여기 학병은 좀 이게 여지가 있습니다. 학병은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거든요. 끌려간 거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끌려갔지만 그래서 이제 요런 사람들은 친일 임명사정 같은 데 이제 안 들어갑니다. 끌려갔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 자발적으로 자기 발로 한 거. 최병덕, 이형근이, 김백일이, 김홍준이, 뭐 장창국 이런 것들은 자발적으로 하죠.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일본군 출신 우대, 간도 특수대 우대라는 말이 맞아 떨어지죠. 그죠? 예.
자, 간도 투서 때는요 노래도 있어 노래도. 노래도 있어. 음원은 못 찾았지만 가사는 알고 있어요 저희가. 음원은 못 찾았어요. 근데 가사는 알고 있다 그죠. 천왕의 뜻을 받든 특수라 부대. 천왕은 특수라 부대를 사랑한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쫙. 예. 여기에 백선엽은 이런데 되는 건데 기방년인가 하는 게 기관총 박격포. 기방년이 기관총 박격포. 보병 땅개들 기관총. 백선엽은 여기 있었어요 여기. 기관총하고 박격포를 다루는 연대에 있었습니다. 여기. 자, 그 중에 이제 바로 우리 간도 특사 때 김백일이 나오는 거죠. 아까 간도 특사 때 우대해가지고 와가지고 연대장도 하고 연대장 어디 합니까 연대장 어디예요? 연대장 전라부대 1위에서 하는. 그래서 전라도 쪽은 다 김백일이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성도 얘가 나중에 장성 그 육군 보병학교 있거든요. 그 보병학교 초대 교장인가 돼요. 거기에 김백일 동상이 있어요. 그 김백일 동상은 두 군데 있습니다. 거제도에 하나 있고 흥남 철수할 때 뭐 도와줬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장성에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싸워서 세웠죠. 김백일 7.8이라고 세웠는데 장성에 있는 거는 군부대 안에 있어가지고요. 동상을 볼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어요. 군부대 안에 있어가지고 사진은 있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한국의 육군 그 보병학교 장성에 있는 군인들은 매일매일 김백일 동상 보면서 훈련 받는 거죠. 세뇌 받고 있는 거예요. 홍범로는 없어 거기 안에. 그래서 광주 장성 이쪽은 다 김백일 이름으로 다 학교도 이 백일초등학교가 김백일 뜻이에요. 김백일 공립학교, 백일 어린이공원, 백일초등학교 이거 광주 서구에 장성하고 붙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바꿨죠. 다행히 바꿨어요. 성진초등학교로 바꿨습니다. 성진은 광주 학생운동을 지지했던 언더서클 이름이 그 성진회거든요. 다행이죠. 7.18 이름에서 독립운동 서클 이름을 바꿨으니까 참 다양한 일입니다. 2016년도에 바꿨는데 저는 힘들었어요. 어쨌든 김백일 묘를 가보시길 제가 꼭 권유드리는데 서울 국립묘지 중에 가장 뷰가 좋은 곳이에요. 뷰가 특히 김백일은 여기는 정면 보니까 모르시겠죠? 자 김백일 동상에서 제가 한강을 바라볼까요? 동작대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뷰가 그냥 너무 좋아. 제일 좋아. 제일 좋아. 가봐야 돼. 한번 가봐야 돼. 7.18에 대해서 그럼 왜 이랬을까? 그러면 왜 도대체 미 군정이 이랬을까 말이야. 왜? 알아야 되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명문이.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메가더 이름 몰라도 윌리엄 맥그린 이름을 알아요. 뭐 맥그린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마그린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윌리엄 마그린, 맥글린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윌리엄 맥글린이라고 합시다. 하여튼 이 사람 멘트만 여러분 알면은 7.18 문제는 90% 다 아는 겁니다. 이제 왜 미군이 그랬을까? 읽어볼까요? 자, 이 군인인데 해군 출신 대령인데 이제 미 군정 경찰 고문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인이 훈련시킨 사람 친일 경찰들을 왜 등용하냐고 나한테 얘기하더라. 문제제기하는 거죠. 왜 노덕수를 대한민국 경찰로 등용해? 나한테 질문한다 이거예요. 질문한다. 내 질문에 답해줄게. 대부분의 그들은 뭐예요? 노덕술은 경찰로서 자질이 충분해. 노덕술은 일본인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했어. 그러면 이미 검증됐고 우리를 위해서도 일 잘할 거야. 그러므로 훈련된 7.18을 대한민국 경찰에서 몰아내는 것은 안 된다. 검증된 노예라는 뜻입니다. 검증된 노예. 일본에게 충성한 놈은 개인데 개. 우리의 개가 될 거야 라는 거죠. 7.18가 뭐예요? 노예의식이거든요. 7.18 침입파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18의 속성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말 안 듣는 누구예요? 김구는 말 안 듣는다야. 김구는 말 안 들어. 김구랑은 하면 안 돼 일을. 걔는 맨날 독자적 독립하려고 해. 얘들은 말 잘 들어. 경험해 봤어 얘들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말 잘 들을 거야. 이런 거예요. 이게 친일 청산이 안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그러니까 윌리엄 마이그린의 이 멘트를 유념해 주십시오. 영화 고지전에 제가 보면서 영화 고지전 참 잘 만든 영화거든요. 10번 봐도 재밌어요. 첫 번째 장면에서 뭐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겠지만 첫 번째 장면에서 뭐 이렇게 야, 군대 내 말이지 뿌락지 빨갱이 뿌락지가 들어와 있어라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애들 좀 속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거기에 신하균이가 이제 그 뿌락지를 잡아내는 정보 장교인데
그런 마인드로 친일파나 좀 청산하지 그런 말 슬쩍 지나갑니다. 그런 말이 슬쩍 지나가요. 첫 번째 장면에. 그리고 이 다음에 이 고창석 씨가 나오는데 광복군 출신으로 나와요. 상사로. 이거는 정말 영화 감독이 정말 잘 알고 만든 거예요. 이 당시 광복군은요 주요한 자리에 못 갔습니다. 아까 보셨죠? 주요한 자리는 일본 육사나 간도 특수사 때를 우대했기 때문에 광복군도 개인 자격으로 군대에 들어갔는데 항상 나이가 많지 않은 뭐예요? 하사관, 소위 뭐 이런 걸로 영관급 잘 안 준단 말입니다. 장군은 거의 없고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만든 거죠. 네, 이분이.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아 정말 잘 만들었다. 광복군 출신들이 이렇게 부사관 정도밖에 안 됐다. 실제 사실입니다. 사실. 네. 이거 잘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역대 육사 교장들을 보니까 빨간 표 있는 놈들 친일파 1대 2대 3대 4대 뭐였는데 친일파 하나 둘셋넷 다섯 6명의 친일파네요. 예. 친일파. 예. 이러니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교육이 되겠습니까? 지금 흉상을 철거하자고 하는 놈들이 다 이 인간한테 배운 거예요. 이 인간들한테. 지금 육사 동창회가 이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육사 동창회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한테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직접 영접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예요? 육사는 누가 만들었다? 광복군? 본 적도 없어. 신음하게 본 적도 없어. 육사 누가 만들었어? 이분들이 만들었어. 이분들이. 신념이에요. 예. 뭐 어쨌든 이제 뭐 우리 다 아시는 얘기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되니까 군대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친일파 1세기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참 추억의 사진이 돼버렸는데 2018년 3월 1일 날 이렇게 홍범도, 지청천, 이회영, 이범석, 김좌진 장군이시죠. 저도 이 자리에 있었어요. 저 있습니다. 저 지청천 장군 위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저 신흥모관학교 기념사 앞에 사무국장도 겸해서 이날 제가 하여튼 이 영광스러운 사진 저 찍었어요. 저도 지켜야 되겠어요, 이 흉상을. 그죠? 예. 자, 드디어 우리가 신흥모관학교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라고 얘기는 했지만 단 한 번도 신흥모관학교가 육사에서 육군사관학교에서 기념식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쫓겨났어요. 그러다가 2018년에 바로 흉상도 세우고 그다음에 기념식도 하고 연병장에서 이 점입니다. 저. 예. 그다음에 이렇게 1학년부터 전교생이 나와서 분열 의식이라고 하는데 퍼레이드죠. 열병식 같은 것도 해주고 참 감동적이었어요. 기념식 하는데 감동적이어서 참 드디어 육사에서 제정신 차렸구나. 드디어 육사가 우리 이제 독립군의 품에 왔구나라고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 이제 벌써 3년이 지나니까 이 모양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 처음으로 공개하는 공문이에요. 최초 공개. 공문이니까. 2011년도 공문이에요. 2011년도. 육군사관학교가 우리한테 준 거예요. 왜 우리가 줬냐? 신흥모관학교가 100년이 되었다. 2011년도가. 신흥모관학교가 국군의 뿌리니까 너희 육사 교정에서 기념식을 하게 해다오. 공문 보냈거든요. 강당이든지 어쨌든 간에. 했더니 안 된다는 공문이 온 거예요. 안 된다는 공문이. 육군 그 당시에 저기 뭐 이봉원이라고 하는 개그맨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교장이었는데 자 내용이 이겁니다. 자 보십시오. 왜 안 되냐? 이게 지금 이 이론이에요, 논리. 자 신흥모관학교와 육군사관학교는 국가를 지키고 장교를 양성하였고 하고 있다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연결성이 있으나 정신적으로는 이어지는지 모르겠으나 육사 창설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돼서 행사를 할 수 없다. 이거죠. 자기들 뭐예요? 직접적으로 세운 사람 누구다? 일본 육사 출신과 간도 특수대 출신들이 만든 학교다라는 거죠. 이 인식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이 인식이 바뀌지 않고 바뀐 것처럼 보일 뿐이었죠. 잠시 민주당 정권이 잡으니까 바뀐 것처럼 했지만 아직도 이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 웹툰 이게 뭐냐면 이제 백선엽 웹툰이거든요. 이게 육사 홈페이지에 이게 제가 2018년도에 제가 그 행사할 때 육사 홈페이지 자주 볼 일이 있었는데 우연히 본 거예요, 제가. 2018년도. 그래서 제가 언론에 제보해 가지고 2018년도에 이 웹툰이
이게 백선엽 웹툰이거든요. 웹툰이 내려졌었어요. 근데 7월 25일 날 한 달 전에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 흉상을 철거하겠다고 지금 나온 게 지난주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벌써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하나하나 복구하는 거죠. 이제 복구. 아, 우리 백선엽 장군을 다시 한번 육사해요. 그 처음 알았어요. 이게. 야, 그다음에 한 달 후에 흉상 철거 발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누구를 흉상을 만들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흉상 세우는 놈도 정해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누구예요? 친일파들인데 국립묘지 안장되어 있는 사람들. 나름 자기들이 열심히 모시는 놈들을 흉상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방부의 발표는. 딴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육사를 설치할 때 인적으로 직접 연관 있는 사람들 세우겠다가 지금 국방부 발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거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거 하나 물어야죠. 그러면은 그 건물이 흉상 5개 있는 건물 이름이 충무관이거든요. 이순신 장군하고 관계 없잖아요. 충무관 이름 바꾸라고 해야지. 또 옆에 있는 강당 이름이 을지관이에요. 을지문도 관계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럼 이름 지워야지. 왜 을지관도 있고 충무관도 있는데 독립운동 이름은 안 된다 이거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뭡니까? 바로 흉상을 대신 들어갈 강력한 후보군들이죠. 다 국립묘지에, 대전 국립묘지, 서울 국립묘지에 아주 좋은 자리에 터를 잡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특별히 아직 가장 많이 논의가 되는 사람인데, 부자, 아빠 아들이 둘 다 친일파인데 꿈이 야스쿠니 신사에 묻히는 게 꿈이라고 얘기한 사람이거든요. 꿈이 신문 칼럼에 썼어요. 나의 꿈은 죽어서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간 거다. 야스쿠니에 보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안 보냅니까? 소원을 들어줘야죠. 이런 것들 하겠다, 이런 것들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제가 서울 현충원의 가장 좋은 자리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예. 자, 하여튼 뭐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마지막인데요. 홍범도 장군을 모시고 왔죠. 대전 국립묘지에 홍범도 장군. 멀지 않은 곳에 백선엽이 있어요. 340m. 뭐 실제 먼 것 같지만 아주 가까워요. 보여. 이렇게 보여요. 홍범도 장군이 아직도 친일파랑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셔와 놓고. 이런 능력이 없죠. 이렇게 욕보일 수 없는 거죠. 정말 오늘 어떤 분이 얘기하던데 차라리 홍범도 장군 다시 카자흐스탄을 보내드리자. 차라리. 만약에 흉상이 철거되는 일이 발생하면 이거는 이장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연거권자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거든요.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가 연거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물론 좀 결례지만 다시 이장해서 카자흐스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정말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또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인터뷰 하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정말. 근데 죽어서까지 홍범도를 친일파랑 싸우게 만들면 되겠냐. 죽어서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국립묘지도 그 좋은 시기에 국립묘지법 개정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주당 다수파일 때. 2018, 19년도에 왜 국립묘지 개정 못해가지고 이런 모욕을 주냐 이 말이에요. 죽어서까지 모욕을 주냐 이 말이에요. 죽어서까지. 예, 하여튼 뭐 그런 얘기 넘어가고. 예, 하여튼 자, 제가 준비한 PPT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영상 하나가 있는데 신흥무관학교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한 얘기를 설명하는 짧은 3분짜리 영상이니까요. 그 영상 끝나고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예, 영상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910년 8월) 대한제국은 일본의 국권을 빼앗겼다. 조선인들은 선택을 해야만 했다. 일본에 협력하거나 저항하거나 그 두 가지 길밖에 없었다. 그런데 조선의 고위 관료들은 일제가산 귀족 자기와 막대하는 상금을 받았다. 그렇게 최고위층 대부분은 나라를 판 대가로 사육을 취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치며 행동에 나선 사람들이 있었다. 당대 최고의 명문가였던 우당 이회영이다. 1910년 9월 우당의 경제가 한자리에 모였다. 넷째 이회영이 말문을 열었다. 이제 한일합방의 궤변을 담하여 나라가 외적에 속했습니다.
우리 형제가 명문 자손으로 대의를 위해 죽을지언정 위적 지하에서 생명을 구한다면 어찌 짐승과 다르겠습니까? 이회원은 온 가족이 해외로 망명해 독립운동에 헌신하자는 놀라운 제안을 했다. 그러자 형제들은 모두 동의했다. 일제의 감시 속에서 육형제는 비밀리에 전답과 가옥을 정리했다. 그렇게 마련한 자금은 지금 돈으로 600억 원에 달했다. 그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이회영이라는 만주로 떠날 체리를 했다. 그 무렵 같은 일을 선택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석주 이상용을 비롯한 혁신 유리들, 서고 이동영 형제, 일송 김동삼, 규훈 윤기석 등 수십 명의 항일 제사들이었다. 1910년 겨울 이들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독립군을 양성해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을 품고 혹한의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향했다. 중국 요령성 유화연의 추가가 마을. 망명자들은 이곳 산간오지에 짐을 풀었다. 그리고 생활기반 마련과 무관학교 설립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그러나 거대한 장벽이 앞을 가로막았다. 조선을 배척하는 중국인들의 비협조로 땅을 구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허사였다. 1911년 5월 겨우 마을의 허름한 창고를 빌려 학교를 열었다. 이것이 신흥무관학교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런 작은 규모로는 제대로 된 군사교육을 시킬 수가 없었다. 결국 이회영이 북경으로 갔다. 그는 중국의 최고 권력자 위안스카이를 만나 담판을 지었다. 위안스카이는 조선인들이 토지를 구할 수 있도록 동북 삼성 총독에게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드디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추가가에서 40km 떨어진 통화연 한리야. 1912년 6월 7일 마침내 이곳에 명실상부한 신흥무관학교가 건립됐다. 18개의 교실들은 눈에 잘 띄지 않게 산허리를 따라 줄지어 서 있었다. 신흥무관학교의 교실은 학습장소이면서 동시에 비밀 아지트였던 것이다. 산안의 넓은 들은 생도들이 훈련하는 연병장이었다. 생도들의 일과는 새벽 6시 점호와 보건체조로 시작됐다. 7시에 아침을 먹고 조례를 할 땐 항상 용진가와 애국가를 불렀다. 그리고 나면 오전 수업이 시작됐다. 교과목은 지리, 역사, 산술, 화학, 중국어 등 12개 정도였다. 이렇게 생도들은 군사교육과 일반 중등교육을 함께 받았다. 이것은 신흥무관학교의 설립 목적이 독립군 양성은 물론 독립을 달성한 이후 새로운 국가 건설에 필요한 인재 양성까지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후에는 영농활동과 군사훈련을 했다. 훈련을 맡은 교관은 대한민국 무관학교 출신의 장교들이었다. 생도들은 수시로 각계훈련과 기초훈련을 하고 실전을 불쾌하는 공격전과 방어전을 펼치기도 했다. 그리고 살을 내는 추운 겨울에도 지심히 행군을 하며 체력을 단련했다. 강인 불굴의 독립군을 길러내는 군사양성소, 그것이 바로 신흥무관학교였다. 1910년 3월 독립만세 함선이 조선 전체를 흔들었다. 만주를 비롯한 해외에서도 독립시위가 벌어졌다. 3.1운동은 신흥무관학교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독립군이 되겠다며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줄을 이었다. 그리고 일본군들을 탈출한 현역 장교들도 신흥무관학교에 합류했다. 이제 신흥무관학교는 유화연 고산자로 본부를 옮기고 쾌계무자에도 교사를 신축했다.
1911년 3일부터 10년 동안 신흥무관학교가 양성한 독립군은 3,500여. 이들은 청산리 대첩을 시작으로 한국무장 독립운동사에 새겨진 수많은 의거와 전투의 삶을 바쳤다. 자주 국가를 쟁취하려는 불굴의 의지로 민족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헌신으로 조국 광복의 밑거름이 됐다. 이들은 신흥무관학교의 이름으로 역사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네, 나의 뒤의 일을 결의에 맡긴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결의 강자 옆에 계신 분들이 뒤를 책임져 주시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정리하고 마치면 이번에 그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부에서 독립전쟁 영웅 흉상을 철거하려고 하는 시도는 비유하자면 대한민국 국군들이 독립군의 후예라고 하는 자랑스럽고 빛나는 비단 망토를 씌워줬는데 그 비단 망토를 내팽개치고 친일파의 후예라고 하는 똥거적대기를 스스로 뒤집어 쓰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최근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청산되지 못한 친일의 잔재가 아직도 살아있음이 굉장히 큰 우리 역사의 걸림돌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2004년부터 다시 본격화된 뉴라이트 문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뉴라이트가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예. 다시 진흙탕에 빠뜨리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한 의견과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네.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모든 게 우리는 이제 역사 교육밖에 없다고 보긴 하지만 뉴라이트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 나라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독립운동가들이 1910년부터 35년 동안의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고 45년부터 48년까지 만 3년 동안 좌우 대립을 통해서 빨갱이들을 몰아내고 만든 반공주의자들의 나라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게 뉴라이트들이 일관된 이야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차마 자기들이 일제강점기 했던 게 없으니까 그 얘기는 논외로 하고 이 나라는 빨갱이로부터 잘 막아내가지고 만든 우익의 나라다. 그 얘기가 그거고, 건국절 논쟁은 위험한 것이 훈장을 받겠다는 거예요. 훈장을. 그러니까 일제 때 뭘 했든 묻지 않고 딱 3년 동안 좌익과 싸워서 이긴 그 공로만 가지고 건국 공로자 훈장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그 법안의 핵심이었거든요. 저는 그 논쟁이 여전히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논쟁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긴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음을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가 좀 많이 실패했죠. 세월호를 겪은 아이들이 윤선을 찍었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아이들이 책임 아니고 우리 잘못이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컨텐츠가 있고, 또 독립운동 관련해서 뮤지컬이 나오거나 뭐 영웅이 나오거나 밀정 암살 나오면 젊은이들이 많이 봅니다. 관심이 없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가 그만큼 그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역사문화 컨텐츠를 제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가에 대한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되고, 그 이스라엘의 경우에 홀로코스트에서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유태인들이. 관련 영화가요 30만 편이에요. 30만 편. 홀로코스트에서 죽은 것 관련된 영화가 30만 편. 우리는 독립운동 영화가 한 30편 됩니까? 쉽게 말하면 30만 편은 뭐냐면 죽음 하나당 영화 하나 만든 거예요. 끈질기게 역사를 가지고 젊은이들과 그 민족을 단결시키는 화두로 삼았는데, 우리는 역사가 딱 1년에, 제가 바쁜 데가 딱 2번이거든요. 3.1절에 한 번, 8.15에 한 번. 그다음 제가 이제 그러죠. 2019년 3.1년 100주년 때 한 100번쯤은 강연 다닌 것 같은데, 제가 그랬죠. 이제 내년에는 안 불러주시겠죠? 101주년 때는요. 아무도 안 불러요. 진짜 실제로.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중국 가면은 부러운 게 모든 채널을 틀 때마다 항일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중국 가. 우리 그보다 더 빛나는 투쟁의 역사가 있고, 주울레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의 붉은 깃발에는 조선 혁명가들의 피가 서려 있다고. 우리가 그만큼 다른 나라 혁명을 통해서 결국 조선 독립을 이루려고 돌아가신 역사가 수많은 컨텐츠가 많은데 우리는 유관순 말고 여성 독립운동가 이름을 알고 있나요? 진보 보수 포함해서도. 이완영 말고 7.18 이름 알고 있나요? 진보 보수 포함해서. 우리 스스로도 제대로 학습과 교육이 일정하게 가고 있지 않다. 우리 스스로에게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가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분노와 감동을 이제 동시에 다 우러나게 하는 그런 강의여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었던 강의였던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네. 시간이 지났지만 마지막 질문. 약속된 시간이 지났지만. 예. 청산되지 역사는 반복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일 청산을 하지 않으면은 이 국민 형성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끼리 싸우고 앞으로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친일 청산 하려면 그런 교육이랄까 그걸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하려면 어떻게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치권에 사람 국민들이 이렇게 좀 그런 여론이 강해지면 어차피 정치권은 국민 여론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걸 좀 어떻게 할 수 있고, 라이트 하면 반대로 레프트잖아요. 라이트가 뭐가 나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네. 그 우익, 극우, 라이트한 개념부터 확실히 좀 이렇게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가르쳤으면. 다음에 저를 불러주시면 그 대안을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PPT가 있는데 이거 생각 2년 후에 2025년이 되거든요. 광복 80주년이 돼요. 그때 생존 독립운동가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 생존 독립운동가가 서너 명, 4-5명밖에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다 100살 넘으셨거든요. 2년 후에 광복절에 과연 생존 독립운동가 좀 없다고 보거든요. 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또 포함해서 징용 징병 피해자, 위안부 할머님들이 2년 후에 살아 계실까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운 말로 역사의 부재 시대가 온다. 독립운동가 부재 시대가 온다. 그럼 더 위험하죠. 역사의 증인이 살아 있는데도 뉴라이트가 지랄하잖아요. 그죠? 매춘부라고 지랄하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단계의 독립운동 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제 생존자가 없어진 시대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저는 답은 갖고 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네. 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실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깐 기념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